금융위원회 폐지, 금융감독위원회의 부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최근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른바 금융감독체계 4분할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파장이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개편이 추진되는지 역사부터 보겠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금융감독을 일원화했습니다. 1999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출범했고 2008년에는 지금의 금융위원회 체제로 바뀌었죠. 당시 목적은 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정책과 감독을 한 손에 쥐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산업 육성과 규제 감독을 동시에 맡다 보니 이해상충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사모펀드 사태나 고위험 파생상품 피해가 반복되면서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금융위가 국무위원급 위상을 가지면서 정부 입김에 취약해졌고 관치금융 논란도 계속됐죠. 이재명 정부는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금융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로잡겠다는 개혁 드라이브, 경제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금융 리스크, 핀테크와 디지털 자산 같은 신종 리스크 대응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4분할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이번 개편은 정책, 감독, 제재, 소비자 보호 4분할 모델입니다. 먼저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맡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하던 금융산업정책 기능이 기재부로 흡수되죠. 감독은 새로 부활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국무총리 산하합의제기구로 인허가와 감독정책을 총괄합니다. 제재와 검사는 금융감독원이 맡습니다. 금융회사 검사를 하고 금감위 의결에 따라 제재를 집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는 새로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전담합니다. 불안전 판매, 분쟁 조정, 금융상품 영업행위 감독 등을 독립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융위원회 폐지와 금감위 부활입니다. 상징적으로는 금융산업 육성 중심에서 규제와 감독 중심으로의 전환을 뜻하고 실질적으로는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와 비교해보면 미국은 여러 기관이 나눠 맡는 다기관 체제, 영국은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분리한 쌍봉 모델, 일본은 금융청이라는 단일 기관 체제를 운영합니다. 한국의 4분할은 이들 요소를 혼합한 구조로 전문성 강화라는 장점과 동시에 기관 난립에 따른 비효율이라는 단점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금융권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시어머니가 네 곳이라며 규제기관이 늘어나 혼선과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죠. 특히 은행, 증권, 보험사 모두 중복 규제와 경영 위축을 걱정합니다. 반면 금융소비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가 16년 만에 설립되는 만큼 피해 구제와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다만 금소원의 실질적 권한과 인력을 제대로 부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금융감독원 내부 반발입니다. 직원 일부는 소비자보호부서가 분리되면 협업이 끊기고 오히려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해관계가 얽히며 조직 내부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번 개편이 현실에서 어떤 효과와 부작용을 낳을까요? 긍정적으로는 감독 독립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가 꼽힙니다. 금융사들이 예전처럼 산업 육성 명분 뒤에 숨는 일은 줄어들고 소비자 피해 구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분명합니다. 기관이 많아지면 의사결정 지연이 불가피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이 동시에 검사와 제재 권한을 가지면 이중 규제나 반대로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핀테크와 디지털 자산 같은 신산업은 더 촘촘한 규제망에 들어오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정치적 의미도 큽니다. 첫째,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금융을 산업이 아니라 규제 대상으로 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을 공개적으로 이자놀이라 지적한 발언도 그런 인식을 강화했죠. 둘째, 권력 재편입니다. 금융정책이 기재부로 넘어가면서 기재부 권한이 막강해지고 대통령실 영향력도 커집니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인사와 예산에 직접 개입할 수 있어 관치금융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파급력입니다.
총선이나 대선에서 개편 성과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성과가 나오면 여권에 유리하겠지만 혼선과 부작용이 드러나면 야당이 개혁이라며 공격할 카드가 될 수 있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금융위 해체, 금감위 부활, 금소원 신설이라는 큰 틀 변화입니다. 명분은 감독 독립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 하지만 우려는 기관 난립, 규제 강화, 정치적 관치입니다. 성공 여부는 결국 제도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고 현장에서 균형 있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금융감독 개편 어떻게 보시나요? 금융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규제 혼란일까요? 댓글에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머선드리고였습니다.